네, 우리 증시 마감 17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시 코스피가 5%의 하락을 향해 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2.71% 급락 속에 2,362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말 우리 증시만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오늘따라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에 전략을 세워보기 위해서는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 이성우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청자분들도요,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종목을 소개해야 되는 음. 전문가분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는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무언가를 노린다면 오늘 같은 날은 어떤 전략으로 타개하는 게 좋을지 이성 이사님의 전략법은요? 저희 전략은 기술적 분석 노리기. 이 전략을 말씀을 드려요. 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시장이 극도로 장 후반까지 밀리는 거고 그랬을 때 약간 베팅 성향도 좀 있는 거죠. 내일의 시초의 기술적 반등 그 정도를 놓고 일부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마감 포인트는 기술적 분석 노리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기술적 분석 질문 드렸다가 이런 날 무슨 차트 분석이라고 혼났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술적 분석으로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전략 세우시겠습니까? 네, 이런 장에서 그래도 잘 버틴 종목이 낫지 않나 싶어서 그들이 사는 종목, 수급 쪽에서 보강된 종목 쪽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수급을 따라잡겠다. 그 따라잡은 종목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에서 좀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그래도 그 소비재 쪽의 종목들의 변화가 아닌가 싶은데 그 중에 하나 파마리서치를 보고 싶고요. 일단 지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그래도 아직 지난번 강한 지지권 쪽에서는 유치를 해서 지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아무래도 이제 여전히 지금 수출과 관련된 쪽에서 모멘텀 꺾였느냐 여전히 잘 유지가 돼 있고 그리고 또 트렌드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얘기 나오는 스킨 부스터 쪽은 여전히 계속 관심이 많은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잘 지지하고 버텨낸다면 다음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박스권 하단 상단부까지는 열어놓고 대관 전략.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버텨야 됩니다. 그러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일단 지난 저점대 부근이 한 19만 원대 정도는 강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손절가로 바라보고요. 박스권 상단부라고 하게 되면 약 한 24만 원대 정도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정도를 시도하는 가격 정도에서는 일단 좀 1차 목표가로 줄여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많은 뭐 화장품, 비용, 뷰티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쪽이 차트가 붕괴됐던 모습이 많았는데요. 파마 리서치는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0.94%만 하락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24만 원, 손절가 19만 원 제시했고요. 우리 이성 이사님, 기술적인 분석으로 포착된 종가 베팅주 무엇입니까? 그 전저점을 깨지 않은 종목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종목은 알테오젠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11월 21일 같은 경우 저가가 27만 9천 원대 그러면서 저가를 높여왔어요. 28만 3,500원대까지 12월 2일에는 높여왔다가 시세가 일부 발생을 했다가 다시금 되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밀려 있고 이 와중에 코스닥의 시가총액 최상위 주다 보니까요. 2차 전지는 버티고 있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준까지 가격 조정이 나오면 그래도 한 번은 접근해 봄직해서 알테오젠을 가지고 오게 됐고 가격 수준은 전저점 구간 밴드를 책정을 했어요. 27만 9천 원에서 28만 3,500원 수준을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32만 4천 원 수준 그 다음에 손절가는 27만 5천 원 수준을 말씀드립니다. 네, 목표 주가가 얼마라고요? 32만 4천 원. 저희 네.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32만 4천 원의 목표가, 손절 가격은 27만 5천 원 네, 맞습니까? 27만 5천 원. 네, 네.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했을 때 전저점 이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의 종가 베팅주로 선정을 해드렸고요. 두 분의 종목을 다 들어봤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 동시효과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시장 상황 녹록치 않습니다. 코스닥 5.04%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후에 시세가 급변된 특이 종목들이 있어서 빠르게 확인해 보죠.
먼저 이노루시입니다. DX 자동화 솔루션 로우코드 전문 기업인데 오늘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갑작스럽게 상한가 직행했고요. 현대 모백스의 경우에는 25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과 함께 전량 소각 예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주가치 재고를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장중에 10% 넘게 올랐는데 현재는 시장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기서 차익 실현 매도 물량 나오며 0.89% 상승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산 로보틱스 오늘 위아래로 거의 8% 플러스 마이너스의 변동을 보여줬는데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두산 에너빌리티 분할 합병 안건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주가가 갑자기 올랐다가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했는데 이게 시장 때문에 하락 전환한 걸까요? 아니면 세론으로 본 걸까요? 두산 로보틱스의 오늘만 내일도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벤트가 내일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실제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해외사 같은 경우 의견들이 좀 갈렸는데 연금 같은 경우도 약 기권의 형태긴 한데 조건부 찬성 이런 부분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합병안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되리라 보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 영향을 받고 시세가 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요. 오늘 장중에 상승을 했다가 내일까지 한번 연결해서 이벤트가 이제는 확정이 되는 걸 감안한 상황 속에서 주가가 빠진 걸 보면 내일 또 상승 여기에 무게를 둡니다. 내일도 상승이다. 네. 김민수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내일에 대해서는 확신이 많습니다. 오. 왜냐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내일 당장에 안정권이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연속적인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해보겠는데 네. 아직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어서 일단은 반등을 한다고 해도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안쪽에서 일단 전반적인 모습들은 좀 아직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경계적인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확정하기가 어렵다, 확신 내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만 상승이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LS 마린솔루션도 오늘 오후장에 시세가 급변했어요. LS 마린솔루션이 LS 전선과 국내 최초로 육지 제주 간 전압형 고압 직류 송전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크게 올랐다가 현재는 또 이 역시도 1.07% 상승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LS 마린솔루션 오늘의 상승 그래도 이 시장 안에서 버텼다라는 거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요. 내일도 오를 수 있을까요, 김민수 대표님? 일단 시도했다가 무거워지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네, 윗꼬리가 오늘만 달렸죠. 오늘만 상승 쪽으로 일단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단어는 되게 좋습니다. HVDC 이쪽 관련된 쪽에서 초고압 직류 송전 관련된 쪽은 앞으로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고 그와 함께 국내 업체들도 해야 할 일이 많은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좀 성과를 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레퍼런스 가지고 성과를 낼 수는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지금 입장 쪽에서 그럼 내일부터 다시 강하게 가겠느냐? 아직 이거를 지금 확신적인 모습들로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어떤 추가적인 아마 만약에 지난번 저점대를 테스트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때 저는 오히려 좀 들어가 봐도 되지 않나 안쪽에서 타이밍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여기서 힘이 그리 세진 않다라고 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상승이고요. 만약에 전저점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LS 마린솔루션 대응책 드렸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동시효과 구간에 돌입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는 2.84%, 코스닥은 5.36% 급락으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빠진 하락률 상위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엣지파운드리, 이오플로우, 인벤티지랩, 고려아연, 뷰노가 있는데 인벤티지랩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비만 당뇨 쪽에 묶였던 테마입니다. 최근 그 비만 당뇨라는 뉴스도 많이 사라진 상황인데요. 인벤티지랩도 보니까 거의 저점 구간까지 주가가 밀렸더라고요. 현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의 내용을 보고 가격에 대해서 대응 접근을 하기보다 좀 기계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주식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현금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무게로 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시세가 났던 저점권 같은 경우를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남에 따라서 인벤티지 랩 종가 전략 같은 경우는
매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종목에 대한 무언가 펀더멘탈이라던가 이런 걸 판단하기보다는 워낙 시장이 힘드니까 네. 같이 좀 밀려내린다라고 해서 매도 의견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펩트론, 인벤티질의 판미약품, 비만 당뇨 테마가 네.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좀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네, 내려가는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네. 근데 이게 파는 것보다 손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 거의 뭐 지금 주식을 왜 갖고 있어? 이런 쪽에 대한 매도 압박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 당장은 대응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현 구간에서는요. 네, 오늘 정도쯤에서 근데 내일 만약에 추가로 하락해서 10,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10,000원대 중반대 정도까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격 메리트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는 전략적으로는 바라보실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아직은 전반적인 오늘 바이오 쪽이 좀 약한 모습들도 그런 거죠. 개인들이 워낙 좋아하던 섹터인데 오늘 개인 매도세가 집중되다 보니까 당연히 피해를 보는 쪽이다 보니까 이런 내일까지 어떤 흐름들 보시고 네.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현재 종가에서 나는 전략을 세우지 않겠다. 근데 만약에 내일장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0,000원 중반대까지 밀린다면 오히려 가격 매력이 부각되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하락 현상에 뷰노가 있습니다. 최근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의료 AI의 강세가 보였는데 그 강세를 뷰노는 전혀 누리지 못했더라고요. 네. 현 구간에서는 10% 넘는 급락 23,100원까지 내려왔고 최근 차트상으로도 그 훈풍을 받지 못했습니다. 뷰노는 무언가 좀 아쉬운 투자 매력이 저하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 시장에서 비교를 루닛과 뷰노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런 쪽에서 요즘 루닛 같은 경우는 단단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계속 날이 지날수록 호재가 하나씩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해서 일단 그럼 강한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종목 교체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뷰노가 약한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뷰노 쪽에서 지금 연말까지 해서 얘기했었던 딥카스 같은 경우도 FDA 승인과 함께 내년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물론 이제 비중 관리는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자리보다 오히려 한 번 더 밀려서 투매가 한 번 더 나오는 자리 한 20,000원대 초반 정도쯤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은 비중을 다시 늘려볼 자리가 아닐까 가격 메리트를 보고 대갈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센 종목은 루닛입니다. 네. 루닛과 비교되면서 뷰노의 매력도가 조금은 저하된 게 사실이지만 뷰노 자체만의 매력도 있기 때문에 매수로 나는 전략을 세워보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핫이슈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보시죠. 오늘 안랩이 뜨거웠습니다. 정치인 테마주 안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테마주 23.43%로 안랩이 올라주고 있고요. 일성건설 역시도 정치인 테마주죠. 상한가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화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SKG는 밀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그 밸류펀드 일부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연일 하락하지만 기관은 연일 좀 매수 포지션으로 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밸류업 같은 경우도 펀드 집행이 한 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밸류업의 적극성은 잠시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주 중에서도 주가가 좀 애매한 주가 수준에 위치한 종목들은 아무래도 추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시장이 여기에서 저점을 잡았다라고 하면 삼성화재의 종가 전략 같은 경우도 긍정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조짐이 없음에 따라서 삼성화재의 종가 전략은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밸류펀드가 어느 정도 일부 자금이 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상승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거는 그 자금이 택한 곳이 삼성화재가 아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집행된 금액이 시장의 매도 강도보다는 약하다 그렇죠. 보니까요. 약하다 보니까 그와 함께 또 이 밸류업에 대한 지수 이게 좀 지속적으로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심이 시장에 존재하다 보니 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민수 대표님도 매도십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 추가 밀리게 되면은 어차피 밸류업 쪽은 그래도 펀드멘탈이 있다 한쪽으로 봤었을 때 차라리 그냥 더 밀리게 되면 사서 배당 받죠 뭐. 네, 그런 입장으로 가보는 상황들인데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성우 이사님처럼 지금 시장에 확인이 안 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 무조건 지금 여기서부터 물 탄다라고 들어갈 자리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35만 원대 정도쯤까지 35만 원대 중반대 정도쯤 가서 지지권 테스트가 확인이 돼야 그 정도부터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두 분의 의견이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좀 나뉘어진다라는 게 확실히 지금 시장 안에서 무엇이 매수다, 매도다라고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혼란스러운 장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여기 SKC도 한번 볼까요? SKC는 최근에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앱솔릭스가 받았습니다.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죠. 여기에 트럼프 리스크도 살짝 벗겨냈는데 계속 밀리고 있어요. SKC 유리기판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는 이 종목 향후간에 오히려 잘 버텨야 됩니까? 아니면 비중을 줄여야 됩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특히 오늘 초점을 맞춘 건 지금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은 주가가 전저점을 깨졌는가 여부, 그다음에 어떤 정책에 결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수급의 지속성이 있는가 여부, 그다음에 SKC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유리기판은 게임 체인저의 형태가 될 수는 있지만 당장 지금 시장은 모멘텀을 보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SKC 또한 종가 전략으로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네, 형 구간에서 매도하자라고 비중을 줄이자라는 의견입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매수의 경우에는 신규 매수 의견보다는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 매도하지 말고 들고 가자 혹은 비중을 여기서 너무나 가격이 높은 상황에 평단가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격적인 전략을 통해서 매수로 그 평단가를 낮춰보자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안에서 매수가 과감하게 들어오기는 어려운 혼란스러운 장이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12월 9일 우리 증시 장 마쳤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장 초반부터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출회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보였던 패턴이죠.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대량 매도 물량은 없었지만 개인이 오히려 못 버티고 매도한다. 저희 시청자분도 그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여기서 개인의 매도는 정말 매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된 상황인 것 같다. 대응하기가 그만큼 속수무책으로 매도가 된 상황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 반대 매매도 분명히 출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는 기관이 그래도 양시장에서 순매수 보여주면서 버텨줬고요. 지난주 금요일과 똑같은 수고입니다.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을 필두로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에서는 7천억 원 넘는 매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종가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79%의 급락, 코스닥은 5.19%의 폭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장 초반의 충격도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코스피 마감부터 브리핑해 주시죠. 네, 어이가 없습니다. 예, 일단 코스피 지수 2.79%.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예, 2,360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정치적인 어떤 변화에서 뭔가 아직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걸 고스란히 안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시장이 거의 처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하나 예, 상승세를 보였고 현대모비스 정도까지 시총 상위 종목줄 두 종목 빼고는 뭐 또 거기다 고려연이 급락하면서 나왔던 시총의 압박 때문에 지수가 변화도 들어왔다고 봅니다만 일단은 아직은 예, 바닥이다라고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지금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네. 끝입니다. 코스닥도 마감 브리핑 들어보죠. 지금 오늘 특성은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네. 2차 전지 소재, 뭐 HLB 이런 쪽은 버텼고 유닛은 약간의 플러스죠. 1.56% 상승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시장 속에서 버텨왔던 알테오젠, 니가캔바이오, 그다음에 휴젤, 뭐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은 한 6에서 7%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장의 형태는 지수가 이제 신저가를 나타내면서 종목들이 아래로 레벨 다운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내일 기술적 반등이 초반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에 대해서 좀 바닥의 형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서두를 필요가 아직은 없음을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주와 지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총 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 속에 1.08%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시총에서 고려아연이 15% 넘는 급락, 지난 거래일에 240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40만 원까지도 밀려나기도 했었죠. 오늘 153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성장주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버텨줬던 엔터주마저도 오늘 장은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JYP 엔터는 67,1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시총에서는 거의 루닛만 유일하게 1.56% 상승을 대다수의 종목이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지 두 분께 미리 여쭤봤습니다. 세 가지 재료에서 눈여겨봐야 될 1순위 재료 지금 공개해 드릴게요. 김민수 대표님은 탄핵안 표결 무산의 힘이 엇갈린 정치 테마주와 그리고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성사님은 1순위로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지속된다라는 점에 별점 3점을 주셨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내일도 좀 초반에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요? 뭐 지금 시장의 심리로 봤을 때는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 게 개인 주체가 매도를 하고 외국인 기관이 시장을 사줄 때는 보통 시장의 반등이 나올 텐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개인 외의 주체 같은 경우는 밑으로 이렇게 깔아서 호가를 넣어 놓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로 이렇게 급하게 사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급, 개인 주체가 파는 시장 속에서 지수가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도 뭐 충분히 내일 또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놓고 너무 시장 속에서 좀 급할 필요는 없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려요. 지수 또한 중요한 레벨대를 양대 지수 모두 깨는 흐름이었다 보니까요. 네. 내일은 뭐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를 놓고 주식을 강하게 포트에 편입할 필요는 아직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는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조 원 넘게 매도 물량을 털어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앞서 정치인 테마주, 정치 테마주에도 별점 3점을 주셨는데 네. 그게 이제 정치 테마밖에 지금은 감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 테마주에서 무엇을 어떤 재료를 봐야 된다는 의견이십니까? 솔직히 네. 트레이더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안 가립니다. 일단 시장 대비해서 내 계좌가 오늘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든지 강한 종목들을 붙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네. 쪽에서 시장을 이용한다는 차원 쪽에서 들어가면서 하는 거 맞는데 그런 분들 그러면 나라도 지금부터 내일 이렇게 뭐 한 3일 연속은 아니지만 3일 상한가 들어간 동신건설 내일도 사야지 이게 아니라 그만큼을 이용할 자신과 그 정도 포트를 꾸려낼 수 있는 분들의 영역이라고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펀더멘탈로 설명할 수 없는 주가의 움직임이다 보니까 하지만 지금이 저 보통 얘기하는 정치 테마주의 성수기입니다. 이런 때 움직이지 언제 움직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장에 맞춰서 대응할 정도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만큼 계좌를 방어하겠다는 의도적으로만 보셔야 될 부분들인데 그래도 자금이 그쪽으로 시장에 물려가는 하나의 또 색깔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용해 볼 수는 있다는 정도인데 지금까지도 안 하셨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래도 방어하려고 노력하면서 대응해왔다. 그러면 여전히 일단은 지금의 키워드는 정치 테마주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계 트레이딩이라던가 트레이더 분께서는 정치 테마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인 건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재료, 내일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확인해 보시고요. 정치 테마주도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